6월의 첫날, 6월의 첫 방송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군요. 상반기를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세요. 1년의 반이라는 시간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느덧 휙 지나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간은 항상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6월이라고 하니 마음이 조금 급해지지만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활기차게 다시 결심하고 계획하고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2015년 오후 시간 내 손을 잡아요가 책임지겠습니다. 6월 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6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네. 2015년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시간은 항상 빨리 가는지. 네, 시속 28km로. 그렇죠? 저는 아직도 가끔 2014년이라고 쓰거든요. 아, 네. 그럴 경우가 있어요. 벌써 2015년이 반이나 지나갔어요. 보통은 이제 1월, 2월에 실수하는 건데 이제 5월까지도 2014년이라고. 이제 뭐 28km로 가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제 뭐 한 6월 정도 돼야 2015년이 익숙해지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뭐 체력 보충도 해야 될 것 같고 더위가 굉장히 좀 맹일 떨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저번 주에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번 여름에 정말 더울 것 같은데 글쎄요. 보통 이렇게 더울 때는 집에만 있는 게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다. 그죠? 그렇습니다. 해수욕장을 좀 가셔야죠. 근데 사실 집에만 있는 게 더 시원하고. 집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놀러 가면 좋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해운대 같은 데 가면은 사람 머리통만 보이잖아요. 바다가 안 보이고. 해운대 같은 데보다도 동해에 좀 한적한 해수욕장 네, 이런 데가 좋아요. 뭐 아는 데가 있으세요? 네, 저희 그 큰 댁이 영덕 쪽이거든요. 대진 해수욕장이라든가 여기 많습니다. 네. 거기는 좀 이렇게 한가롭게 조금 한가롭게 할 수 있어요. 물도 좀 깨끗한 것 같고. 게도 먹고. 네. 대게는 근데 여름에 먹는 것보다 이제 겨울에 먹어야 되고요.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 여름에? 가자미라고 있습니다. 가자미. 가자미. 네, 가자미 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소리가. 6월부터는 이제 해수욕장도 개장을 하고요. 벌써부터는 해운대 인파가 엄청 몰려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바닷바람 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바다 좋아하고 계곡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없는 빌딩 숲이 없는 이 시골에 가면 여름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냥 계곡이 있는 시골에만 놀러 가도 굉장히 밤은 시원하니까. 네네. 한번 여름 휴가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래요. 들게 이제 계획을 됩니다. 짜볼 그런 시기죠. 그제는 제가 이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TV 리모컨만 돌리고 놀았는데 손가락만 움직였나요? 네, 오키 씨는 잘 지냈나요? 네, 저는 일요일에는 저도 집에 있었고 토요일에는 친구도 만나고 그랬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다른 환경을 보낸 사람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 손을 잡아요. 코너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복지TV의 박정인 기자와 함께 장애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와 함께하는 주간 스포츠 영상 해설이 이어지고요.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일들을 알아보는 시간 세종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코너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b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첫 코너는 장애계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시간, 장애계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폭시TV 보도국 박정인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덥죠? 예, 많이 덥습니다. 아, 이게 빨리 여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장애인들이 참 여름, 겨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여름입니다. 예. 자, 먼저 주요 뉴스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소식으로요.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 항소심 기각에 대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고등법원 민사 29부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광주 인하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재판부는 우선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하학교에 대해 피고들의 후속 관리감독 조치가 미흡한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 외 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국가 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장애계 그리고 또 피해자 쪽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장애가 이와 관련해서 상고 의사를 내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계는 대법원 상고 진행 계획을 바로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장애계는 말했습니다. 네, 한편으로 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원주 괴뢰 사랑의 집, 귀래 사랑의 집이군요. 네, 귀래 사랑의 집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완벽히 해방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 가해자 장모 씨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허위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입양의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생 신고 당시 15세 미만이었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이 입양을 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이 장 씨가 피해자들을 제대로 감호하고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들이 15세가 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소식 들으니까 대법원이 좀 올바른 판단을 도가니 사건에서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 좀 간절하군요. 네. 자, 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정 및 추진 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등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가 확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는 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의 수립과 연구, 교육, 홍보,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네, 장애인 학대가 좀 덜해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서. 자, 다음 소식은 서울의 최초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과 이 도로교통공단이 서울 강서구에 면허시험장이 있는데요. 이곳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강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특수 제작된 차량이 부족해서 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강서 장애인 운전센터에 특별한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곳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운전 교육에서부터 운전면허 취득까지 처음부터 이제 취득까지 모든 필요한 절차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 확대 전형 소식이 있네요. 네, 장애인에 대한 이 특별 전형 기준이 그동안 좀 다 달랐습니다. 네, 이게 통일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전문대학원, 즉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죠. 네, 이 교육부가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 유형과 지원 기준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로스쿨별로 제각각이었던 이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기준이 통일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 등급 6급 이상으로 하고요. 경제적 배려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로 정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의정부에서 대형 사고가 이제 불이 났었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체육관이나 학교에 이제 임시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가 앞으로 재난 발생 시에 장애인과 노인 등 이 구호 약자들에 대해서요, 이 학교나 체육관이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앞으로는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이 설치되고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심리 회복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군요. 예, 그동안 항상 이제 발표만 했던 위주에서요. 네. 직접 장애인 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인사부서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요. 고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좀 이색적이었던 거는 이 간담회 현장에 현재 이제 실제 장애인 고용을 함으로써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그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요. 어허.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진짜 장애인 고용의 확대를 위한 간담회로서 굉장히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고용부나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어떤 통계 수치로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저조한 기업들을 컨설팅하는 모습도 좀 이색적이었던 것 이채롭네요.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장애계 단체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전국 시도협회장을 대상으로 모금한 네팔 지진 피해 성금 미아 5,000달러를 네팔 지적장애인협회에 직접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센터가 2015년 제2기 신규 인권 강사 양성교육 참가자를 이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교육은 이달 17일 개강해서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여행을 둘러싼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행과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접근 가능한 여행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이달 3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박정인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장희계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해설해주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주말 동안 있었던 흥미진진한 영상을 해설해드리죠. 주간 스포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스포츠 영상 뭐가 있나요? 오늘은 그 프로야구 KBO 리그 영상들로만 준비가 됐어요. 네. 먼저 롯데자이언츠의 최준석 선수가 11구째 만에 홈런을 치는 장면, 그리고 한화 이글스의 송주호 선수가 주루사를 당하는 장면, 마지막은 삼성 라이온스 박혜민 선수의 조금은 안타까운 아웃 장면입니다. 네, 그럼 먼저 최준석 선수의 홈런 장면부터 볼까요? 네. 자, 스타트 3구 밀어칩니다. 1루쪽 파울. 5구 우측 파울. 자, 스타트 7구 파울.
자 스타트 8구 이번에도 파울 1루 견제. 자 스타트 9구 이번에도 파울. 아두치 선수가 최준석 캡틴한테 그러겠네요. 고마해라. 자 스타트 19 3루쪽 파울. 다음 최준석 선수가 주자에 있고 한번 저런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1루 견제 세이프. 자 스타트 11구 우익수 쪽입니다. 잘 맞은 탑니다. 우측 땅입니다. 넘어갑니다. 최준석의 투런. 여유있게 아두치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두치 선수를 연속으로 뛰게 만들더니 최준석 선수가 좀 미안했나 봅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 들어오게 만듭니다. 스코어 6대2입니다. 네, 참 그래요. 이 얘기를 좀 나누면서 제가 야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 해설을 먼저 들어보죠. 아, 네. 이 경기는요. 지난달 26일에 인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 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였습니다. 영상은 7회 초에 롯데 공격, 아웃된 사람은 없었고요. 주자는 1루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수는 2대4로 롯데가 앞서고 있고요. 4번 지명타자로 선발돼 나선 최준석이 타석에 섰습니다. 네. 투수는 SK의 전유수였고요. 그런데 최준석이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투수와 타자의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전유수가 던지면 최준석이 치고 던지면 치고 던지면 치고 이렇게 던지면 치고 던지면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다 지금 파울이 나고 있어요. 네. 아까 영상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네. 그런데 이때 1루 주자가 짐 아두치였거든요. 네. 깡 소리가 나면 일단 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뛰어야죠. 네. 두다다다 달려서 2루 베이스까지 밟았는데 파울 판정이 나니까 엥 하는 얼굴로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먹적은 듯이 웃고요. 이어서 5구도 파울, 6구도 파울, 7구도 파울. 아두치는 이제 2루까지 모르겠다 그냥 설렁설렁 마실 가듯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8구도 파울, 그리고 2루까지 뛰어가는 아두치는 계속 나옵니다. 치면 뛰고 치면 뛰고. 그런데 이때 아두치의 유니폼에 흙이 다 묻어가지고 그렇죠. 엉망이거든요. 네. 이때뿐만 아니라 이날 경기에서 이미 엄청 뛰었나 봐요. 엄청 뛰고 엄청 슬라이딩 했나 봐요. 옷까지 벌써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데 이렇게 계속 또 뛰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투수 전유수는 아두치를 향해서 견제구까지 날려요. 견제구 날라오니까 또 슬라이딩해서 1루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9구도 파울이 나요. 그러니까 아두치는 이제 해설도 말했지만 고마해라. 고마해라. 많이 뛰었다 아이가. 이렇게 이런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고마해라. 네. 외국인이지만 사투리가 절로 나올. 네, 2루까지 또 왔다가 혀를 살짝 내밀면서 힘없이 돌아갑니다. 네. 이 끝나지 않는 무한 궤도. 19도 파울입니다. 네. 아두치는 이제 뭐 거의 반 포기 상태로 실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요. 네. 근데 이 아두치가 그래도 사람은 되게 좋나 봐요. 10번 가까이 뛰었는데 네. 그래도 계속 웃거든요. 네. 계속 웃고 그냥 뭐 그렇게 짜증함을 안 내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젠틀맨이래요. 뭔가 이렇게 신사적이고 인터뷰할 때도 말을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신중하게 단어를 하나하나 다 고르는 네. 그런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또 다른 인터뷰 보니까 뭐 2세는 한국에서 낳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하는구나. 오키 씨가 이렇게 이 야구 영상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되면서 굉장히 그 야구 기사를 많이 보나 봐요. 그렇죠. 네. 기사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짐 아두치라는 사람이 있구나, 젠틀맨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성격 좋게 참 잘 웃는구나 이런 것도 보고. 네, 최준석은 11구째를 치기 전에 방망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합니다. 아두치는 이제 좀 지친 표정이에요. 11번 뛰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10번 뛰면. 그래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는데 또 1루 견제가 들어옵니다. 아마 이날 아두치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파스를 붙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뭐 부항을 뜬다든지. 그러니까 잠깐 다른 말이지만 그 옛날에 배구에서 삼성화재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삼성화재 때 지금 그 레옹 선수 말고 그 전 선수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는 항상 어깨에 이렇게 부항 자국이 엄청 많았어요. 배구도 주로 봤군요. 네네. 저희 집이 천안이잖아요. 네, 그 배구... 천안 현대캐피탈. 네네. 천안 현대캐 그 연고지가 있으니까 제 부모님이 항상 꼭 챙겨보셨거든요. 근데 삼성화재를 좋아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는 아두치에게 롯데의 신이 화답을 합니다. 11구째 최준석의 시원한 홈런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두치가 드디어 2루를 넘어서 3루를 밟고 홈까지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뛰었는데 결국 편안하게 홈으로 들어오게끔 네. 프리패스를 줬군요. 네, 최준석은 홈을 밟고 이제 자기만의 세리머니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네, 18일 주간 스포츠 때 18일 주간 스포츠는 여러분 다운받아서 네, 이 세리머니의 의미가 뭔지 그때 네, 저희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지 어떻게 손 모양을 하는지는 홍옥기 영상 해설사가 자세히 18일에 얘기를 했으니까 다운받아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아두치는 이제 최준석을 기다렸다가 홈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데요. 네. 외고 가다 보니까 입모양 모르겠죠.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그냥 뭐 굿잡 뭐 이런 의미겠죠. 굿잡이라는 입모양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미겠죠. 아니 그럴 수도 있어. 너 왜 이렇게 날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웃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 진짜 좋아요. 그래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풀카운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풀카운트 상황에서 이제 주자가 빠른 주자라면 자동으로 이제 런앤히트가 걸리면서 계속 뛰게 됩니다. 왜냐면 볼넷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삼진이 나오더라도 아두치 발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노아웃이라도 이제 풀카운트에서는 뛰게 되는데 계속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마 3구째 뛴 거는 아마 도루를 시도하려고 뛰었던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파울이 났어요. 파울이 나다가 11구째도 계속 뛰는데 야 그렇게 스타트를 끊는 것도 말이죠. 아무리 자동 런앤잇이라고 해도 그죠. 뛰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네. 사람이 아무래도 지치죠. 그리고 계속 같은 구간만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런 도루로 스타트를 하지 않고 그냥 스킵이라고 해서 깡쭉깡쭉 뛰는 그런 동작으로 이제 2루로 가려고 하는데 아두치는 열심히 뛰었다가 도루 스타트를 끊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견제구도 당하고. 네, 그렇단 말이죠. 정말 열심히 뛰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성뿐만 아니라 정말 팀워크도 알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도 아는 그쵸. 그런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뛰는 나라에 대한 애정도 나름대로 그렇죠. 있고. 아두치가 그렇게 안 뛰어줬으면 최준석이 집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공을 꼭 쳐야 아두치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두치가 만약에 안 뛰고 가만히 있었으면 최준석은 그냥 삼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포장해줘야지. 아무래도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갑자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네. 마루치 아두치. 그게 아두치가 마루치 아라치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뿌꾸빵 있잖아요. 한 지두치 세치 네치 뿌꾸빵 있는데 뿌꾸빵이라고 안 하고 아두치 이래. 응원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이 아두치라 가지고. 네, 짐 아두치 미국 사람인데 왜 아두치가? 두치와 뿌꾸의 노래를 따서 하는 거군요. 두치와 뿌꾸를 따가지고 한 지두치 세치 네치 뭐 아두치 이럽니다. 네, 이 선수가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나라 아두치 선수를 되게 좋아하하는 거죠. 우리나라 팬들도 당연히 이렇게 선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사견이긴 합니다만 롯데자이언츠는 용병 3명 다 잘 뽑은 것 같아요. 특히 아두치는 정말 우리나라 부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최준석의 투런 홈런으로 점수는 2대6 롯데가 앞서가게 됐고요. 최종적으로 5대10으로 롯데가 승리하게 됩니다. 네, 롯데 축하하고요. 롯데 요새 분위기 좋아요. 그래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네, 한화가 주자 만루 상황에서 주루사를 당하는 약간 뼈아픈 실책 장면입니다. 네, 이것도 야구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영상 듣고 올까요? 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과연 정근우 자리에 김태균이 들어갔는데 김태균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인지. 이게 뭐죠? 뭐야? 아웃인가요? 알 수가 없네 여기서. 아웃이에요. 1루주 아웃됐어요. 야 말루에서 1루 견제를 당하네. 주자는 3루 2루. 투아웃입니다. 포수 쪽이나 아니면 이거 뭐죠 이거는? 말루에서 1루 견제는 이건 잘 안 나오는 건데. 타이밍상으로 뭐 완전히 아웃으로 보였습니다. 예. 야, 말도 안 되게 아웃됐어요 이건. 내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있는 거야? 정도였어요. 막혔죠. 이건 임수민 1루 베이스 코치한테도 이거는 좀 책임이 있어요. 글쎄요. 빨리 야. 콜을 해주던가 1루수 위치를 확인해 주던가. 합의 판정이? 뭐라고 지금. 이건 뭐 거의 기다렸어요 필이. 퇴장이에요 퇴장. 나가. 뜨겁게 응원하시는 건 좋은데 목소리나 이런 교육해가지고 관중 퇴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수들 경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선수가 1루에서 아웃이 되면서 하나를 응원하는 팬이니까 그렇겠죠. 예. 지금 심판 판정 때문에 뭐 격하게 반응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럼 김태균은 그냥 1루 채웁니다. 야 이렇게 되면 1루 주자가 아웃되면서 김태균은 어떻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게요. 네, 이것도 이제 야구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영상 해설을 먼저 듣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영상은요.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였고요. 영상은 4회 말 한화 공격에 1사 주자 만루 그리고 점수는 1대4로 한화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자 말루니까 한화가 잘만 터지면 3점을 내서 4대4로 동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한화는요. 정근우의 대타로 타석에 김태균을 세웠습니다. 홈런이면 역전이에요. 그렇죠. 기아의 투수는 임준혁 선수였어요. 네. 그런데 투볼 원스트라이크 때 임준혁이 기습적으로 1루에 견제구를 던집니다. 네. 1루 주자는 한화의 송주호 선수였는데요. 1루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 설마 견제를 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기습 견제에 아웃이 되고 맙니다. 슬라이딩에서 1루로 재빨리 돌아오긴 했지만 많이 늦었거든요. 송주호는 엎드려서 1루에 손을 둔 채로 슬라이딩한 자세 그대로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런 거야. 어떡하지 이제 감독님 얼굴 어떻게 보지? 무섭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관중석 쪽으로 걸어가요. 그 한 헌화팬을 정확히 가리킵니다. 관중은 나라는 제스처로 움찔하고요. 심판이 그 관중 보고 나가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 관중이 퇴장을 당한 거죠. 왜 퇴장을 당했는지는 카메라가 잡아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요. 아마 경기장 안에 있는 심판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괜히 심판이 경기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중을 퇴장시킬 이유는 없겠죠. 그렇죠. 그 중요한 순간에 주루사를 당한 것도 경기 흐름을 끊는 건데 한화팬 관중의 일까지 더해져가서 이 한화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뒤숭숭해졌고. 그러니까 결국 송주호가 아웃돼서 나간 자리에 김태균은 고의사구로 1루로 진출합니다. 대타로 나섰는데 크게 한번 이렇게 쳐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고의사구로 1루로 진출하게 되면서 큰 점수를 딸 기회를 잃게 됐죠. 주자 말로 2사 상황에서 다음 타석으로 나선 권용관 선수는 삼진으로 아웃됐어요. 그래서 결국 한화는 한 점도 내지 못하고 수비로 전환합니다. 네, 이게 만루 상황이란 말이죠. 만루 상황이면은 1루 주자나 2루 주자가 앞으로 뛰는 도루 동작을 하지 못하죠. 사실. 그렇죠. 네, 못하기 때문에 견제를 투수가 거의 하지 않거나 아니면 견제에 걸리질 않죠. 왜냐하면 뛸 의지가 없고 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송주호 선수는 멍을 때리고 있었던 모양이지 한 4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견제에 걸린 건데 이게 참 좀처럼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상황인 만큼 뭐가 문제냐면 말루지 않습니까? 1사 말루에 그럼 김태균이 대타로 나왔다. 김태균은 대형 타자 아닙니까? 홈런 타자. 그럼 걸을 수도 없어요. 이게 왜냐면 한 점 주는 거니까 본래는. 그렇죠. 한 점 무조건 어떻게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석점 차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굳이 김태균을 걸러서 한 점을 내줄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송주호가 1루에서 횡사를 냈단 말이에요. LG로서는 뜻밖의 행운. 네, 투아웃 2, 3루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태균은 걸으죠. 왜냐면 다음 타자가 권용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아죠. 네, 기아군요. 그래서 권용관이 나왔을 때 이제 권용관이 뒤타자니까 김태균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2사 만루를 만들고 결국 권용관을 쉽게 처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한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송주호 선수는 굉장히 그날 밤은 좀 힘들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속된 말로 이불킥을 하지 않았을지.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한화 팬 입장엔 또 이게 이해가 되긴 해요. 화가 나긴 나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욕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죠. 물병을 던진다거나. 한화 팬의 욕설도 잘못했지만 제가 볼 때는 송주호 선수가 그거를 원인 제공을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반성하겠죠. 요거 뭐 사실 야구라는 게임이 생각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생각을 안 하면 내가 1사 만루인데
뭐 도루를 할 상황도 아니고 그냥 1루 베이스에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단독으로 1루에 나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견제가 올라오고 견제를 한 선수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 송주호 선수 리드폭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요. 스포츠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지만 네. 머리도 써가면서 하는 그렇죠. 운동이니까. 네. 그래도 네. 평소에 송주호 선수가 좀 평소에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수비로서도 센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발이 하는 빠르니까 또 리드 폭이 좀 길었겠죠. 그런 선수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큰 실수, 네. 한 번에 큰 실수로 이불킥도 하게 되고 이날 결국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여파는 결국 끝까지 이어져서 네. 경기도 3대 10으로 좀 크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까지 경기 전적은 그래서 한화가 23승 23패였는데요. 어제까지의 경기 결과를 종합해보면 26승 26패로 승률이 5할을 조금 넘습니다. 네. 5할을 딱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주예요. 왜냐면 또 LG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LG가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그렇더라고요. 이후 경기는 좀 이겼겠죠. 자, 아무튼 다른 또 이제 마지막 영상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삼성 라이온스 박혜민 선수의 손이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도루 19개로 1인데요. 지금 1, 2간 쪽 빠졌습니다. 이제 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박혜민입니다. 자, 뜁니다. 자, 2루에 볼 갑니다. 자, 2루에 볼 뒤로 빠졌습니다. 자, 박혜민 3루로 뜁니다. 볼 3루로 갑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아웃입니다. 자, 여기서 오버 슬라이딩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요. 유광남의 송구가 정확하지 못했고 박혜민이 3루에 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지나쳐 버렸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잘했네요. 양석환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오른손이 베이스에서 떨어지는 그걸 태그를 해버렸습니다. 야, 이런 장면이 나오네요. 떨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양석환 선수가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손이 잠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네. 참 안타까운 최준석 선수와 아두치의 이 합작품 네. 이거 빼놓고 두 영상 다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졌군요. 네. 아까는 한화 이글스 대 기아 타이거즈였고요. 이번이 진짜 LG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은요. 지난달 29일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 대 삼성 라이온스의 경기고요. 5회 초에 삼성 공격, 점수는 1대2로 삼성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LG의 투수는 류재국 선수였고요. 네. 타석엔 삼성의 박혜민 선수가 선두 타자로 섰습니다. 그리고 우전 안타를 치고 1루로 진출을 했어요. 다음 타석은 이흥련 선수였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했는데 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 1루에 있던 박혜민이 도루를 시도해서 2루로 달립니다. LG 포수가 공을 잡아서 재빨리 2루 쪽으로 던지는데요. 2루수가 놓쳤어요. 그래서 공이 쭉 빠지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박혜민은 3루까지 달립니다. 네. 진짜 죽을둥살둥 이렇게 막 달려가지고 3루까지 슬라이딩으로 어떻게 왔는데 갑자기 심판이 아웃을 외쳐요. 근데 타이밍은 거의 세이프 타이밍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세이브인데 아웃을 외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을 다시 보여줍니다. 박혜민이 슬라이딩을 하면서 3루에 손이 닿았는데요.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그거 계속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베이스를. 근데 미끄러지면서 손이 좀 살짝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양석환 선수가 공을 잡고 뒤돌아보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손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있는 걸 딱 발견하고 순발력 있게 태그아웃 시킵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이게 사실 그 손이 떨어진 걸 안 봤으면 심판이 세이프 선언하면 바로 볼데드가 되거든요. 그죠. 야, 근데 이 손을 이게 떨어진 걸 확인 딱 하는 순간 바로 손을 태그를 해버렸겠네요.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나간 거겠죠, 네, 아마? 보통 이제 오버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오버슬라이딩은 베이스를 지나치는 게 오버슬라이딩인데 네네. 오버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다리부터 들어가는 슬라이딩 했을 때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만은 이제 요번 같은 이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머리부터 들어가는 손으로부터 들어가는 슬라이딩으로 오버슬라이딩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걸 한 건가요?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잘 못한 게 아닌가. 베이스를 그냥 쥐기만 하면 되는데 왜 쥐지 않고 갑자기 손을 떨어뜨리나. 슬라이딩을 너무 세게 했나 보죠. 아니, 이게 근데 베이스를 한번 잡았잖아요. 잡았다 다시 들린 거 아닌가? 그냥 영상 어떻습니까? 잡으면서 쭉 미끄러진 거예요. 그냥 잡으면서 쭉 미끄러졌는데 네. 그 슬라이딩한 손이 멈추지 못하고 베이스를 지나쳤군요. 네, 지나쳐서 아이고 손이 떨어졌다. 오른손이 떨어졌거든요. 카메라가 또 떨어졌네. 손이 떨어지니 카메라도 떨어지고. 이런 돌발적 상황 저희가 상당히 즐기고 있죠. 네, 손이 떨어지니까 카메라가 떨어지네. 오른손이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차 싶어가지고 왼손을 얼른 갖다 대는데 이미 늦었죠. 네, 결국 태그아웃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을 제가 볼 때 슬라이딩하는 자세가 별로 안 좋았나? 원래 슬라이딩 할 때 손을 포개서 슬라이딩 하지 않나요? 한 손만 쭉 내밀었어요. 이제 빨리 가려고 빨리 터치를 하려고 한 손만 내밀었는데 그 손이 오버 슬라이딩이 됐고 그래서 다른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그 손이 태그가 된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양석환 선수는 운이 좋았고 박혜민 선수는 운이 나빴다. 네. 참. 네. 진짜 이 영상은 영상 해설 없이는 정말 이해가 좀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은 영상이었는데 정말 그래도 이런 그 슬라이딩을 하고도 삼성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삼성 팬들은 말하잖아요. 최강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아웃된 박혜민은 그래도 좀 안타깝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상수가 홈런을 쳤다면서요. 네.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다가 그럼요. 아웃이 돼서 나갔는데요. 그 다음 타석에 들어선 그 김상수 선수가 솔로 홈런을 제대로 칩니다. 그래요. 참 묘하네요. 진짜 야구는 묘한 거야. 또 떨어지죠? 야구는 참 묘한 것 같아요. 진짜 야구는 모른다는 게 항상 도루 실패하면 뭔가 안타가 나오고 뭐 병살타가 나온 후에 안타가 나오고 참 신기해요. 이런 게 바로 전화위복인가요? 근데 아까 이게 오키 씨가 참 김상수 홈런을 딱 쳤다 했을 때 정말 한 점이 좀 더 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런 좀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이런 만약에라는 가정이 뭐 좀 쓸모없는 거지만 결과론 만약에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박혜민이 도루 시도를 안 했다면 그냥 1루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죠. 아니면 2루수가 공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박혜민이 3루까지 갈 생각을 안 했다면 아니면 만약에 박혜민이 슬라이딩을 제대로 해서 3루에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니면 손이 떨어졌더라도 양석환이 그걸 못 봤더라면 그럼 투런 홈런이 됐을 것이다. 그렇죠. 박혜민의 아웃이 되지 않고 김상수의 솔로 홈런이 투런 홈런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더해져서 그냥 투런 홈런이 솔로 홈런이 됐다.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오늘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냈다고요? 네, 이날 삼성이 홈런을 되게 많이 쳤어요. 김상수 외에도 2회 때 최용희의 솔로 홈런, 그리고 3회 때 나바로의 솔로 홈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최종 점수는 1대4로 삼성이 승리했는데요. 그중에 3점을 솔로 홈런으로 얻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실야구장에서 홈런 나오기 쉽지 않은데 홈런을 또 쳤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저번 그 송주 한화대 기아인데 자꾸만 LG로 헷갈렸던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역사를 이제 쓸 예정인 지금 역사예요. 이것도 왜냐면 통산 홈런이 지금 1위거든요. 계속해서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400 홈런에 마이너스 하나 남았다고요. 네네. 지금 그럼 본인이 계속 본인 기록을 깨고 경신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난 30일에요. 통산 399호 홈런을 이승엽이 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실에서 LG와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승엽이 이날 400호 홈런을 치느냐 마느냐 하는 삼성 팬들로서는 굉장히 그 즐거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삼성 팬들이 잠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날 홈런은 없었습니다. 2루타 쳤었어요. 안타를 쳤죠. 이승엽은 홈 경기에 400호 홈런을 치는 게 더 의미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유로운 인터뷰도 했습니다. 역시 이제 40살이기 때문에 많이 여유로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 KBO 입장이나 팬 입장에서도 그래요. 홈런을 좀 많이 끌었다가 쳐야 관중몰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언제 칠지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이 불러 모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서 이제 잠자리채. 잠자리채 어떻게 생겼어요? 참.
막대기처럼 길게 생긴 거에 그 끝에 그렇게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물처럼 그물망이 있어요. 네. 그 홈런볼 잡으려고 지금 잠자리채가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네. 이승엽의 400홈런 역사적인 홈런이고, 네. 그 홈런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네. 이승엽의 타석에 나올 때마다 심판이 비밀 표시를 해놓는답니다. 네, 이승엽이 타석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공을 가지고 그 공을 가지고만 던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승엽한테만. 네, 비밀 표시가 된 공으로 던지니까 여러분 괜히 다른 공 주워가지고 이게 이승엽 홈런볼이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밀 표시가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의 400홈런 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관중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400홈런을 주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들 야구 구경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400홈런 치면 당연히 주간 스포츠에서 그럼요. 네, 400홈런에서 또 400홈런 기념으로 제가 성대모사를 이승엽 성대모사요? 네, 이승엽 성대모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주 내로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빨리빨리 또 터져야지 또 다른 얘기하지. 그래요. 다음 주 주간 스포츠 때 400호 홈런을 다룰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오늘 주간 스포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코너는 코너는 세종 포커스죠? 네네. 오키 씨가 진행합니다. 네, 올해는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더 각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에 발맞춰서 정부가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50개의 기념 사업을 확정했는데요. 상하이 임시정부를 재개관하고 남북 축구와 태권도 경기 등 북한과의 교류 행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송경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이 확정됐는데요.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8일 기념사업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기념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7대 분야에 영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네. 민족 정기와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광복 70년 성취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광복절 경축 행사는 국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참여, 평화와 통일 희망의 확산, 미래비전 수립 등과 같은 7가지 주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독립공원의 순국선열 위패를 최대 2만위까지 봉안할 수 있는 독립명예전당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네. 또 상하이와 충칭의 낡은 임시정부 청사를 재단장해서 그리고 전시 내용물을 다시 준비해서 상하이는 오는 9월, 충칭은 11월에 재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을 총정리하는 독립운동가 임명사전 편찬도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네네. 아울러 홍릉 KDI 예쁘지를 활용해 한국경제발전관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힘의 원천인 교육, 과학기술, 경제정책에 대한 전시와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도 주요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데요. 네. 우선 경원선 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비무장지대를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경원선인데요. 네. 그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남쪽 구간인 백마고지에서 월정리까지를 우선 연결을 하고요. 네. 또 남북 축구대회와 같이 국민들이 바라고 또 광복 70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스포츠 행사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남북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밖에 광복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학술회의, 국제포럼도 있고요. 네. 광복절 주간에는 광화문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전야제는 빛을 주제로 한 축제, 광복절 당일에는 국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광복을 주제로 국민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순국선열의 위패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명예 전당도 만들고 그리고 임시 정부 청사도 재개관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 광복절 날에 국민화학 대축제를 열면서 이렇게 성대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인 거군요. 네네네. 마무리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네. 이제 그 광복절 경축 주간에 상당히 많은 행사들이 예정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리고 연말까지는 올해 광복절의 의미를 돌아보고 네. 통일과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70주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될 예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의미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내놓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광복 70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역사를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960년대 저희가 1억 불 수출 목표를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우리나라가 오늘날은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광복 70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온 성취가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더 나아갈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전을 광복 70년 완전한 광복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아직 저희가 못다 이룬 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만들고 선진사회와 통일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함께 되돌아보고 새로운 목표로 가자는 의미에서 이런 기념사업들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광복 70주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단 7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광복을 이루려면 이런 또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국민과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됐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민 제안도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가 제안, 그리고 정부 부처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약 560개 정도 넘는 사업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아, 많았네요. 네네. 그래서 최종 50개 사업을 위원회 선정관리 사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광복 70년 사업으로서 상징성도 높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비중 있게 선정하였습니다. 네. 특히 국민들이 이렇게 사업 제안도 많이 하셨겠지만 특히 국민들은 남북 공동 행사에 관심이 클 것 같아요. 특히 지난 2월엔 대한축구협회가 중국 선양에서 북측과 수차례 접촉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추진위에서는 주로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에 중점을 두셨다고요? 남북 협력은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협의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광복 70년 이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들, 특히 광복 70년을 계기로 남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협의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결의말 큰사전 공동회의나 네. 우리 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은 네. 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네. 남북 축구나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네. 기회가 되면 당국 간 협의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구가 실제로 치러지게 될 가능성은 몇 %라고 단장님은 보시나요? 네, 확률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남북 관계에 항상 변수가 있고 네. 또 이 명분으로 봤을 때 축구만큼 어떤 그 남북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좋은 전망으로 낙관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한다면 서울과 평양 두 곳에서 다 치러지게 되나요? 아니면 한 곳? 네, 광복 60년의 경우,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럴 때 그때는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치러졌었는데요. 네. 이거 역시 어떤 방법,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북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특히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만한 의미 있는 행사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 기념사업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기념사업 선정 단계부터 국민 제안을 받았고요. 네. 이 가운데 무명 애국자의 삶이라든지 기업과 희망의 타임캡슐 설치 등은 이미 기념사업으로 독자적인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네. 그 밖에도 앞으로 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국민들이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광복절 경축식을 전후한 기간을 광복절 경축 주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의 행사들에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고 국민화합과 국민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전 세계 한민족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네. 또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이 대통합의 장으로 네.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역동성을 살려내고 이 선진사회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도 기획을 했는데요. 네네. 이 한중 자전거 대장정이나 유라시아 친선 특급, 대한민국 해양 영토 대장정, 네. 미래세대 열린광장 2045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젊은 층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축제들은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28일 날 그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가 korea815.com입니다. go.kr입니다. 네네. 예,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가 이런 기념 사업들의 포털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네.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korea815.go.kr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 송경원 단장님과 함께 계획이 확정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짚어봤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광복절 경축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가까우신 분들은 광복절 전날 광화문 광장 방문하셔서 빛의 축제 즐길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포커스였습니다. 네, 광복 70년 정말 좀 뜻깊게 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군요. 네. 6월 첫 방송이라 제가 좀 들떠서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발음도 많이 꼬이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또 더 즐겁게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들으면서 네. 자, 6월 1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야 마쳐야겠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